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스페셜 에듀에서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는 김성래입니다. 이번 특강에서 다뤄야 될 내용 핵심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론을 정리하신 것을 부족한 이론 부분은 기출문제나 응용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확실하게 완성시키는 단계다.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응용문제에서는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키워드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지문이 나오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그 지문 하나에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 그런 걸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어떤 거 가지고 훈련을 하느냐면, 우리 기출문제 있죠. 최근에 5년 동안에 기출된 문제를 중심으로 최근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것을 경향으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선별을 해서 편집을 했고요. 또 하나, 그 단원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출문제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개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개정된 부분은 단원마다 응용문제로 편성을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충분하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5년 동안이면 그 이전 거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회차로.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의 기출지문도 최근에 출제 경향에 맞춰서 그것을 응용해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할 겁니다. 이 기출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1차 과목 민법이나 학개론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80%, 85% 정도까지 기출지문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2차 과목에서는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역시 한 85% 전후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공시법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 반영이 되는 걸로, 그리고 다만 공법하고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는 게 심합니다. 그래서 공법은 한 40% 정도 전후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기출문제가 반영률을 봤을 때 세법은 55% 전후로 이렇게 반영이 되니까, 기출문제만 잘 다뤄도 문제 해결 능력을 충분히 배양하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전에 가서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걸로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테마, 첫 번째 조세의 분류, 세금에 대한 분류, 요거 알아보고, 두 번째 테마가 용어 정의, 용어에 대해서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 또는 응용 문제로 우리 접목을 시켜서 해설하고, 여러분이 그거 문제를 통해서 키워드 찾아가는 거 하나씩 점검해 보죠. 자, 그러면 먼저 1강 들어갑니다. 자, 기본서를 충분하게 정리를 안 했으면은 기출문제 다루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론을 정리한다, 보충한다, 이런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이론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1번. 자, 조세의 분류인데요. 국내 소재 부동산 보유 단계에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 그랬잖아요.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독립세는 아니에요. 다른 세금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부수적으로 부가세니까 따라가고, 보유 과정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 보유 과정에 따라가고, 양도소득세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고요. 다음, 지방교육세도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는 목적세야, 목적세. 그런데 독자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고 다른 세금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가세죠. 그래서 취득할 때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따라가고, 보유 과정에 매년 재산세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가 따라가기 때문에 취득하고 보유 과정에 관련이 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요, 국가에 내는 소득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 임대소득에 대해서 국가에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낼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되고, 또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사업자가 처분했으면 종합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도 내고, 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양도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과 양도하는 과정에 관련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목적세죠. 이건 독립세예요. 독자적으로 화재 위험이 있을 때, 화재로 인해서 불에 탈 수 있는 재산, 즉 건축물, 선박 이런 것 등이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인데, 이건 매년 부과합니다. 그래서 보유 과정이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보유 단계 그랬잖아요. 보유 단계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그리고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 네 가지가 다 보유 과정에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거. 우리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우리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걸 도세 이렇게 얘기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시군세가 있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 주민세는 뭐냐? 특별시, 광역시 하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걷어간다. 특별시세, 광역시세,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일반 지역은 시군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취득세는요,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도, 도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방 소비세라고 그랬잖아요. 지방 소비세도 특별시, 광역시, 도. 그래서 재화를 공급할 때, 건물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또는 보유 과정에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되는데 별도로 지방 소비세가 부과되죠. 다음,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목적세인데 부가세고, 이것은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로 귀속이 돼요. 그래서 도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치구세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지역만 도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도구세, 그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특별시 세목이 아닌 거 그랬잖아요. 특별시 세목, 광역시 세금이 아닌 거 그러면 뭐예요? 등록 면허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세의 분류 세 번째, 2023년 5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 부과될 수 있는 조세 모두 고른 거 그랬거든요. 그러면 재산세는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가 아니라 보유, 가지고 있는 기간에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죠. 그래서 재산세는 보유 과정에 관련된 조세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이건 독립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세, 다른 세금에 부수적으로 따라가거든요. 따라가.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할 때 취득세에 부수적으로 따라가고, 보유 과정에는 종합부동산세 보유 과정에 낼 때 따라갑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에 관련해서 과세될 수 있다. 다만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세금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추가로 따라가는 부가세로 되어 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국가가 부과하는 목적세, 보유세거든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 중에 보유세인데, 이것은
6월 1일 기준으로 매년 부과하죠. 그래서 보유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이것도 자 부가세요. 부가세는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금이 나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 그래서 취득할 때, 취득세 낼 때 지방교육세 따라가고요. 재산세 매년 낼 때 뭐가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취득하고 보유에 관련이 있고, 다음 인지세. 여러분 부동산에 관련해서 수입증지 초명 붙여야 되는데, 수입인지는 인지세는 언제나 소유권 이전할 때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사고팔고 문서 작성할 때 수입증지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취득 사고팔고니까 사고팔고 취득하고 양도에 관련됐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취득 단계에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물어봤잖아요. 취득 단계에 관련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 교육세가 있고 인지세가 있네요. 그래서 니은, 니을, 미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예. 이렇게 해서 부동산 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부동산 보유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세목과 그에 대한 부가세 옳게 연결된 거 그랬어요. 자, 부동산 보유하는 과정. 그러면 취득세는 일단은 뭐예요? 부동산 취득할 때 관련된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부가세는 맞아요.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에 따라가고 지방교육세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거 맞아요. 다만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이지 보유 과정에 관련된 세금은 아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역시 등기등록 부동산 취득에 관련이 있어요. 취득에 관련. 그런데 다만 등록면허세에는 부가세가 틀렸죠. 그죠? 예.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따라간다. 그럼 재산세는요. 보유 과정에 내는 세금 재산세 맞죠? 거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그러면 4번은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때 부과되는 부가세가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 관련된 조세지 보유기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 과정에 부과되는 조세는 맞아요. 그런데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되지만 지방교육세랑은 관련이 없다. 그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보유 과정과 그리고 부가세 옳게 연결된 거 그러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테마 1에서는 조세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테마 두 번째 테마에서는 우리 용어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걸로 하죠. 자, 용어 정의. 그래서 1번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1번 보통징수란, 보통징수가 뭐죠?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고, 고지서 발부했다는 얘기는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한 거죠. 그것이 보통징수예요. 그래서 지방세 징수할 때 편의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미리 걷었다가 징수한 세금을, 거둔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라. 그건 보통징수가 아니라 그건 특별징수죠.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지방세를 미리 걷어갖고 일정 기간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사람을 우리는 특별징수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보통징수를 설명한 게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 그러면 1번이 틀렸어요. 그럼 2번은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 그랬어요. 부동산은 토지하고 보다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지방세법에. 다음 세무공무원이란 그랬어요. 세무공무원. 여러분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대한 건 국세청에 세무공무원이 있고 지방세도 세무공무원이 있어요. 다만 국세에 대한 세무공무원은 국세를 담당하는 거고 지방세 세무공무원 하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때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세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우리는 세무공무원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다음 네 번째 납세자란 그랬어요. 넓은 의미의 납세자예요. 여러분 항상 납세자가 나오면 키워드가 뭐냐? 누가 누구를 납세자로 하느냐? 납세 의무자 요거하고 여기 특별징수 의무자를 합쳐요. 전체적으로 세금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우리는 납세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와 여기 특별징수 의무자 지방세를 미리 징수했다가 지방자치단체 갖다 내야 될 사람 이 사람까지 합쳐서 납세자라고 한다 그러면 맞고요. 5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그랬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금액이 뭐가 있느냐. 당연히 지방세가 있겠죠. 그리고 지방세 늦게 내면 이자가 붙죠. 가산금. 그리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압류 등을 해서 공매 처분할 때까지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우리는 체납 처분비,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 지방세에서는 체납처분비 이렇게 얘기하죠.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체납 안 내면 납세 의무자 부동산에 압류 등을 해서 강제로 처분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는 체납처분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징수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틀린 건 1번. 1번은 보통 징수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특별 징수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2번. 여러분 가산세는요. 세법에 규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세액이 나오면 거기에 위반했으니까 벌금 과태료와 같은 가산세가 붙는 거고 가산금은 고지서 부과했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못 내면 늦게 납부하는 것에 대한 이자가 붙겠죠. 이자 성격을 가산금, 금자로 끝나면 금이자예요. 자, 그렇다면 1번 국세에 대한 뭐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산세는 세금입니다. 그럼 국세일 수도 있고 지방세로 구분하는데 국가에 대한 국세에 대한 법을 위반해서 붙으면 국세로 구분하는 거고 지방세법을 위반을 해서 가산세가 적용될 때는 지방세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요 1번은 맞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지방세를 납세 고지서상 납부 기한이 있어요.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납부하지 못했으니까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이죠.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에 상당하는 이자, 가산금을 적용한다. 이자를 가산금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디귿. 지방세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죠. 납부 기한 지날 때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한 달 단위요. 납부 기한까지 지금 니은은 납부 기한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 그리고 납부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지날 때마다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 중가산금을 적용하는데 참고로 중가산금은 10,000분의 75죠. 중가산금을 적용하는데 다만 이렇게 중가산금 부과하는 기간은 전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맞습니다. 60개월이면 5년이란 얘기예요. 5년 동안 중가산금 붙는다.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기본 3%, 그리고 1개월 단위로 60개월까지 아주 무겁게 중가상금을 적용한다. 다음 리얼. 위 디귿의 경우 하면 고지서 1개월 지날 때마다 중가상금 60개월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납세 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 원 모일 때 미만인 경우는 일반 가상금 니은은 적용해요. 니은 3%. 그러나 디귿 1개월 단위로 적용하는 중가상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30만 원 미만일 때는 디귿의 경우 적용하지 않겠다. 중가상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금이 같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각각 30만 원 모일 때 미만일 때는 일반 가상금만 적용하고 중가상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죠? 이렇게 해서 옳은 것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얼 4개.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법에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조세다. 틀린 것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고지서 나와요. 고지서. 그럼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늦게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국세니까 가상금이라고 안 하고 납부지연 가산세. 그리고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고지서 발부하는 부가주의가 원칙이지만 납세 의무자 본인이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도 가능한 제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요. 취득세 신고 납부입니다. 성실하게 신고 납부 안 하면, 그죠? 신고에 대한 가산세,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죠. 그리고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는 고지서 나오는 부가주의인데 다만 납세자의 협력 의무가 있어요.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신고를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지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신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또는 신고 납세 이렇게 얘기하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재산세죠. 재산세는 처음부터 뭐 나와요? 고지서 나와. 그러면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늦게 납부하는 것에 대한 연체이자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요 어떤 경우라도 가산세가 나올 수가 없죠. 고지서 나오니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그래서 답은 5번. 재산세는 어떤 경우라도 가산세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용어의 정의 마지막 문제인데 한번 보죠.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1번 납세 의무자란. 자, 납세 의무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바로 뭐냐? 납세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나 지방세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이것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란 지방세법에 지방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이와 같은 납세 의무자 범위에는 연대 납세 의무자도 납세 의무자고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을 다 납세 의무자 범위에 포함을 하는데 다만 누구? 징수 의무자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왜? 자기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세금을 미리 걷어다가 납부 전달하는 사람이지 자기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얘들은. 그래서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요것만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고요. 다음 두 번째 신고 납부라는 걸 했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세 관청에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고 신고한 세금을 뭐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이겁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게 신고 납부예요. 그런데 이 경우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신고 납부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 납부 안 하면 뭐 가산세를 적용하는 거지 가산금 적용하는 게 아니다. 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금,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이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고지서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그죠? 예, 틀렸고, 면세점이란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거나 일정 수량 이하라면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5번, 4번 소액징수 면제. 이 얘기는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했는데 액수가 뭐라고요? 소액이니까. 액수, 세금의 액수가 금액이 적으니까 징수하지 않겠다 얘기는 고지서 발부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방세 대표적으로 재산세 등은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것 등이 바로 뭐냐? 소액징수 면제. 원래의 뜻은 세액이 액수가 소액이니까 징수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다음. 그래서 요거 맞고요. 다음 5번 가산금이란 가산금 그랬죠. 가산금은 지방세를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뭐를 해야 돼요?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고지된 세금에 더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가산금이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산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자 가산금이 붙는 거고 신고 납부하라 그러는데 법을 위반했다. 그럴 때는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가산세는 신고 납부, 예, 그리고 가산금은 보통징수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는 테마 조세의 분류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이론을 이렇게 기출문제로 또는 응용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가 안 됐던 이론을 정확하게 확립시키고 키워드가 바로 뭐냐? 우리 조세의 분류에는 자꾸 반복해서 보지만 용어 같은 경우 나오잖아요. 신고납부 그러면 가산세. 보통징수 그러면 가산금.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